잠깐 아직 늦지 않았어. 결혼식 피로 연장에서 큰언니가 제 귀에 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파혼해.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위, 강태준, 몸무게 150kg. 사람들은 그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테이블을 돌며 술잔을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웃고 악수하고 건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 앞에서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쩍 눈을 피하며 지나갔습니다. 태준이 앞에 놓인 소주잔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태준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큰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에 다 안 담기겠다. 겉으로는 농담이었지만 누구나 그 뜻을 알았습니다. 뚱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태준이는 그 말을 들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어색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왜 하필 저런 사람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구석에서 혼자 웃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알게 된 건 결혼식이 끝나고 딱 1년 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식 2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 이름은 이정혜, 올해 58입니다. 서울 외곽 전통시장 안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콩나물 다듬고 깍두기 버무리고 멸치볶음 간을 맞추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고춧가루가 끼어 있고 손등은 늘 갈라져 있습니다. 허리는 언제부터인가 똑바로 펴지지도 않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택시 기사입니다. 30년째 새벽에 나가 밤 늦게 들어옵니다. 집에 오면 말도 없이 소주 한 잔 마시고 잡니다. 하루에 10마디 할까 말까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같이 살다 보니 이제는 압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래도 제 인생에 자존심 하나는 있었습니다. 딸, 박서연, 서울대 나와 대기업 과장입니다. 시장 아줌마들이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서연이 엄마. 그 말 들으면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럴 때마다 서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 하나 생각하며 30년을 버텼습니다. 저에게 서연이는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가게 문 닫고 집에 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응, 다음 주에 집 갈게. 그래.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소개할 사람이 있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남자를 데려온다. 엄마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좋은 사람이겠지. 괜찮은 집안이겠지. 어떤 사람이야? 제가 묻자 서연이가 잠시 웃었습니다. 엄마 마음에 준비 좀 해.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이혼남인가? 나이가 많은가? 외국인인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무슨 준비?
보면 좀 놀랄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는 채로요. 보면 놀란다니.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인 건 신발이었습니다. 엄청 큰 운동화였습니다. 아마 290은 넘어 보였습니다. 시선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바지, 허벅지가 제 허리만 했습니다. 더 올렸습니다. 배, 둥글고 커다란 배였습니다. 셔츠 단추 사이로 천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턱이 2개였습니다. 아니, 3개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눈 2개. 그 눈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 현관에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태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현관 앞에 서 있던 150kg짜리 그 남자가 2달 뒤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결혼식 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될 그 이유를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현관 앞에 서 있던 150kg짜리 그 남자가 제 인생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이 될 줄은요. 억지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평소와 똑같은 밥상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태준이는 방 구석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순간 이상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부러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제가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남편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준이가 깍두기를 한 조각 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깍두기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지? 우리 엄마 깍두기 시장에서 제일 유명해. 서연이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 이 아이가 진심이구나. 진짜로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구나. 태준이가 돌아간 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여보, 성우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미쳤나 봐.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50kg짜리 남자를 데려왔어. 의자가 부러질 뻔했잖아. 직업이 뭔지도 모르겠고 서연이가 말하기로는 IT 쪽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몰랐습니다. IT가 뭔지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얼굴도 못 들 만큼 뚱뚱한 사람이 그때였습니다. 성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는 바르더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사가 바르면 뭐해? 사람이 150kg야.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주잔만 기울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습니다. 딸 하나 잘 키우려고요. 그런데
왜 하필 저런 사람일까요? 제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일주일을 잠 못 잤습니다. 새벽에 콩나물을 다듬어도 태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커다란 배, 삐걱거리던 의자, 작은 눈, 맛있습니다. 하던 그 조용한 목소리.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서연이를 불러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 제 작은 반찬 가게 안에서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마주 놓고 앉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이름은 태준이야.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태준이라고요. 서연이 눈이 단단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 마음이 이미 정해졌다는 걸. 엄마, 태준이 처음 만난 날 이야기해 줄게.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서연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5년 사귄 남자친구도 그때 떠났다고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일밖에 모르잖아. 저는 그 이야기를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헤어진 것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다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서연이는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누군가가 자기를 번쩍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엄마,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진짜 번쩍이었어. 누가 나를 업고 뛰고 있었어. 비가 갑자기 안 맞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몸으로 비를 맞고 있었다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옆에 한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비 때문인지 땀 때문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강태준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150kg가 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무릎 나가, 발목 나가, 숨 못 쉬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이 발톱 2개 빠졌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태준이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 이름도, 전화번호도 그냥 뛰었어. 왜냐고요? 그 이유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태준이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강태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이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밥을 해주고 학교를 보내고 대학교 등록금까지 벌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퇴근길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태준이는 매주 그 교차로에 꽃을 놓으러 갔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리고 그날 밤 그 교차로 근처에서 비를 맞으며 쓰러진 서연이를 본 겁니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태준이가 그랬어. 형을 못 살렸으니까 눈앞에서 쓰러진 사람은 살려야 한다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장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이 뭔지는 나도 몰라. 근데 이것만 알아. 이 사람은 진짜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매주 우리 집에 찾아와 수도꼭지를 고치고 새벽 4시에 약을 놓고 가고 그리고 어느 날 밤 우리 가게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건이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저는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애매했습니다. 처음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수도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고장이네.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양손에 공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고쳐도 될까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람 부르면 돼. 비싸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준이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 큰 몸이 싱크대 아래로 들어가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한참 동안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물이 멈췄습니다. 됐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손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정확히 아침 8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했습니다. 이제 안 와도 돼. 태준이는 웃었습니다.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태준이는 늘 뭔가를 했습니다. 삐걱거리던 문 고치고 깜빡이던 형광등 바꾸고 깨진 타일을 붙이고 가스레인지 불 조절하고 한 번은 가게 냉장고가 멈췄습니다. 저는 머리를 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장사 망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뒤를 열어 뭔가를 만지더니 10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제가 묻자 태준이는 웃었습니다. 유튜브 보고 배웠습니다. 그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제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태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요. 열어보니 한약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태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조금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무릎 보호대를 가져왔고 또 어느 날은 핸드크림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많이 트셔서 그 말에 저는 손을 숨겼습니다. 30년 동안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던 손이 그날은 이상하게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 사람이 제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도 없고 형광등 소리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가게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낡았던 간판은 새 간판으로 바뀌어 있었고 바닥 타일은 깨끗하게 새로 깔려 있었고 냉장고는 반짝이는 새 제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도 하얗게 다시 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손에는 페인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태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들 도움 조금 받았습니다. 가게가 너무 낡아서 그는 끝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알기도 전에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친척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명절 특유의 시끄러운 분위기, 전 부치고 소주 돌리고 웃고 떠들고 겉으로는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그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강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큰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태준이.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즘 살 좀 빠졌어?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빠지긴 뭘 빠져. 또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때 작은 이모가 말했습니다. 근데 태준 씨, 일은 제대로 해요? 그 몸으로 회사 다니기 힘들지 않아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질문은 선을 넘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저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 처음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말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박성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이런 말 익숙합니다.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태준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안 괜찮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손 다 갈라지고 허리도 못 펴시면서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고 말 안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사위 욕하지 마. 그 말이 나오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내 사위야. 그때
남편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대호는 우리 가족이다. 그 순간 태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람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1년 뒤 텔레비전 뉴스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태준이었습니다. AI 의료 스타트업 메디코어, CTO 강태준, 기업 가치 2천억.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르게 보실까 봐요. 그냥 저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설날, 태준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 아파트 등기입니다.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걸 밀었습니다. 필요 없어.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신 다음에도 와. 내 옆에 앉아. 넌 항상 구석에 앉더라. 이제 그러지 마. 3년 뒤 태준이는 30kg를 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아이랑 오래 걷고 싶어서요. 가족 사진 찍는 날 태준이가 또 끝으로 가려 했습니다. 태준아. 그가 돌아봤습니다. 거기 말고. 저는 제 옆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날 그는 처음으로 가운데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크기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크기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무시당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